그냥 뭐 어떻게 써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내가 안 나오네. 좀 내려와. 안 내려오니? 그래. 자, 그래서 마라톤 항원 5번부터 보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 5번부터 볼게요. 표는 1H, 12C, 16O, 1몰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는데 뭐 말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소 12짜리 한 개의 질량은 아보가드로스 분의 12.000g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 1몰이라는 것 자체가 아보가드로스만큼의 개수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질량이 12인 거니까 한 개의 질량은 그냥 1몰로, 즉 아보가드로스로 나눠주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고민할 게 없는 게 맞습니다. 니은 1g에 있는 원자의 몰수는 수소가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1g, 그러니까 1g에 있는 원자라는 소리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1g당 원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되겠어요?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원자 수를. 원자 수를 질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1.008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12로 나누면 되는 거고, 산소 입장에서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15.6 아니 995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원자 몰수는 누가 제일 작은 거예요? 당연히 네, 산소가 작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제일 무거운 애가 제일 적게 들어있겠지. 분자량 제일 큰 애가 제일 적게 들어있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탄소 12짜리 원자수 12g의 원자수와 그 다음에 16O2의 15.995g의 분자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응.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1몰이랑 2분의 1몰인데 왜 틀렸지? 해서 이거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탄화수소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 나에서 수소의 질량 백분율이 가에선 25%고 나에서는 10%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런 건 이제 주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1대 3이다 이거 아니에요? 가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가는 뭐 CX, HY 뭐 이런 식으로 잡고, 그다음에 나는 뭐 CA, HB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그냥 아예 깡으로 식으로 다 표현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니면 질량 백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주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렇지. 애초에 H가 차지하고 있는 게 25%라는 소리는 H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C 대 H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면 되는 건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주려면 맞는 걸 찾아. 그렇게 해서 맞는 거 찾으면 CH4잖아. 그 CH4예요? 어. 나 가는 CH4인가? 그리고 CH4보다 많을 수도 있죠. 뭐 C2H8도 가능은 하니까요. 그 다음에 C3부터는 안 되지 않나? C3H12 안 되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CnHen 플러스 2가 최대예요. 그래서 얘가 3일 때 얘가 8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C3H12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좀 해볼 수 있어. 아무튼 뭐가 됐든 얘는 그러니까 C2H8도 가능은 하고 CH4도 가능한 상황.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나도 같은 식으로 접근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에서는 뭐야? C 대 H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9대 1인가요? 네, 9대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가 이제 9대 1이라는 소리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얘 뭐가 나오면 돼요? C3H4 그러면 얘가
N 이런 식으로 되면 되나? 근데 사실 C3H4는 C3H4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C3H4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C6H8은 되냐? 안 되는데? 근데 답이 그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C6H8은 만들면 만들어지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결국 얘가 CH4가 맞는지 C2H8이 맞는지 이런 걸 찾는 거는 마지막 그거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O2의 최소 몰수가 나가 가의 4배이다. 이 조건을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몇 퍼센트니까 몇 퍼센트랜다. 이제 근데 이건 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 라고 느껴지죠. 아니야,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 애초에 얘가 지금 경우가 2가지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를 경우로 고정시키면 얘도 고정됩니다. 봐봐, 얘를 CH4라고 잡고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CO2가 CO2 더하기 2H2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잡았을 때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O2의 최소 몰수가 나가 가의 4배면은 얘가 이거일 때 얘가 8O2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8O2가 되게 만드는 게 누군지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봅시다. 되냐? 6, 3, CO2 써주세요. 3, CO2 써주세요. 어차피 근데 C3H4가 안 되는데. 이건 해볼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 늘립시다. 어차피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거 늘리면 6, CO2. 얘는 당연히 6CO2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사실 1이라는 보장이 있지는 않아. O2가 8이 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4H2O 일단 해놓으면, 그럼 여기 지금 산소가 16개. 그럼 딱 맞네. 딱 맞네. 끝이네. 답입니다. 왜 이렇게 했지? 끝. 그렇죠? 이거를 C2H8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이러면. 그래서 6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면요, 그냥 이렇게 분자의 그 백분율 나와 있으면, 저게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긴 해요. 요즘은 이런 탄화수소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얻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그냥 백분율에서 저런 식으로 뽑아내갖고 식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이 능력에 가까운 거죠. 굳이 화학적인 능력이라기보단 이거는 사실 퍼즐 맞추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너네들이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풀게 될 문제가 있느냐?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풀게 될 모의고사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한 무언가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될 수 있겠지 뭐. 넘어가서 7번 가봅시다. 자, 7번. 7번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요. 네, 표는 같은 온도에서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잠깐만요. 왜? 세 번만 세 번에 드릴게요. 장이.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약간 그거예요. 아이씨 이거. 아무튼 네, 해봅시다. 일단 가의 분자식이 A, B가 있고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 한 개의 질량이 W1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 1g의 부피가 V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할 방법은 딱히 없어. 그래서 얘는 B를 구하는 것 정도가 중요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우리가 W1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니은에서도 직접적으로 쓰진 않잖아. 결국 B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1몰의 부피가 뭔지 구해보는 형태로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대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의 질량 분의 B의 질량이 X인 걸 떠나서 아니 뭐 그것도 구할 수 있겠네 충분히. 야 A, B2가 3분의 8이잖아요. 뭐가?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근데 얘는 어떻게 정확하게 구해질 거냐면 A의 질량은 그냥 A일 거고 B의 질량이 2B인 거일 거 아니야. A분의 2B가 3분의 8인 거야. 근데 AB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하면 A분의 B죠. 그러니까 A분의 2B가 3분의 8이었으니까 A분의 B는 3분의 4. 이런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 한 개의 질량이 W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얘는 분자량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님? 네. A, B의 또 분자량은 W1의 NA. 즉 아보가드로서 곱해주면 되잖아. 왜? 1몰의 질량이 아까 했던 거잖아 이년아. 분자량이에요. 아까 풀다 온 거구나 내가. B랑 분자량이랑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가 한 개의 질량이 W1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근데 1몰은 NA개잖아. 그치? 그럼 한 개의 질량이 W1이면 NA개의 질량은 W1 NA고 근데 NA개의 질량이 곧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럼 곧 이게 분자량이지. 그래서 얘의 분자량은 W1 NA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분자량은 W2 NA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 몰수는 뭐 1g의 몰수를 따져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1g의 몰수는 이거분의 1, 얘는 1g의 몰수가 이거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몰수비가 이거 대 이거죠. 근데 부피비는 V1 대 V2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V1 대 V2 이렇게 해보면 네, 니은 맞죠? 니은 역수 아니냐? 니은 역수 아니네요. 그럼 니은이 틀린 거네. 그 다음에 디귿은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이라고 했는데 일단 W1NA면 아까 뭐라 그랬어? 분자량인 거지. 그래서 분자량 곱하기 부피를 구할 때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구할 거면 그냥 뭐야? 근데 맞지 않아? 분자량 곱하기 부피 맞아. 왜냐면 주어진 V1과 V2가 1g의 부피라서. 자 봐봐. 비례식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1g일 때 V1이면 1몰일 때 몇인지 구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야 얘랑 비례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근데 1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구한 W1NA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W1NA V1이 되는 겁니다. 맞죠? 사실 얘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신 문제로 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3번 가기 전에 자 일단 16번 할게요. 그래서 자 16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가 나에 들어있는 혼합기체의 조성과 부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C2, H2, C3, H8 중 하나이고 가와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결국은 이제 가와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는 같다라고 하는 게 뭐 되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하겠지 뭐. 그렇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일단 x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1이랑 비교했을 때 y 더하기 1이 x 더하기 1의 2배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수소 원자 몰수가 같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응? 그쵸? 그래서 실린더 속 혼합기체의 전체 몰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라는 말은 뭐 부피가 2배니까 그냥 당연히 맞다라고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C2H2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뭐 사실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해보면 돼. 원래 A가 C2H2고 뭐 B가 C3H8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C3H8이고 그 다음에 B가 C2H2다 라고 놓고 해보고 사실 둘 다 해보면 되는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가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대충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거의 확률이 제일 높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 그런 거가 있는 방향으로 제일 먼저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가가 C3H8인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여요. 가가 C2H2인 게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 답하면 안 되는 거 아직. 죄송합니다. 가가 C3H8입니다. 그러니까 A가 C3H8일 때 확률이랑 C2H2일 때 확률이랑 C3H8이어야 얘가 몰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소 원자 몰수를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둘 다 해보면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경우의 수를 노가다를 안 해보고 해볼 수도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근데 본인이 이 실력이 안 돼서 경우의 수를 해봐야 돼도 그냥 해보세요. 둘 다 해보면 되지 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가다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대로 노가다를 해서도 풀 수 있으면 그건 쉬운 문제지. 이걸 떠올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하니까 분명히. 아무튼 그럼 16번은 그 정도면 됐나요? 네. 그러면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요 단원에서의 문제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긴 하네요. 옆에 있는 한 19번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류의 유형이 요즘 모의고사에 쭉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진짜 너무 혼신이야. 일단 그만. 자 17번 할게요. 17번 보시면 표는 원소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 가,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 다는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각각 3 이하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AB2, A2, B, AB. 그래 얘는 A, B와 A, B2와 A, 2B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해보면 되는 거겠지. 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주어진 게 전체 질량이긴 한데 전체 질량은 질량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냅두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그 4.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질량 중에 B의 질량의 비율이 되는 거겠지. 그 비율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분수로 표현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11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는 11분의 4가 되는 거고 나는 23분의 16이 되는 거고 다는 45분의 W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네들도 표현해보면 뭐 얘는 사실 굳이 안 표현해도 되는 거긴 해도 표현해보면 B 얘는 A 더하기 2B분의 2B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얘는 2A 더하기 B분의 B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될 텐데 그러면 뭐 어떻게 맞춰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도 사실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지 모르면 일일이 가정해 가면서 해보면 돼요. 사실 이게 옛날 문제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 왜냐면 옛날에는 문제는 쉬웠지만 더 복잡하게 풀는 형태의 문제가 많았고요. 요즘은 오히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대신에 노가다로 못 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될 수 있는 걸 일일이 계산해서 찾아보든가 뭐 이거를 얘를 16으로 맞춰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밑에가 44로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6, 16 맞춰놨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몇이 되는 거예요? 21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21이 그러면 얘네 분모 맞춰놓고 맞추는 게 원래 이 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둘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아예 가가 이거일 때 계산해서 B랑 A 값 구해버린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대입해보고 가가 이거일 때 해서 B랑 A 값 구해버린 다음에 나머지 대입해보고
가가 이거일 때 해서 B랑 A 값 구한 다음에 나머지 대입해보고. 사실 방금 후자에 얘기한 게 정석풀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B분의 B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충 구해보면 B는 4가 되니까 A는 7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얘는 몇이 나옵니까? 15분의 8이 나오는 거고 얘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도 이게 안 나오네? 그럼 탈락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은 이런 형태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체 질량에다가 응. 해당 질량을 넣으면 해당 질량이? 아니 분자량에 뭐 B 질량 보고 싶으면 B 분자량 나누는 게 그거였어요? 그 B의 질량? 무슨 얘기야? 저 A 더하기 B분의 B 뜻이 A 더하기 B가 전체 분자량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러네. 근데 맞잖아. 전체 얘가 그러니까 봐봐. 얘는 분자량에서 얘가 차지하는 B의 질량 이런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저 B가 B의 질량 그러니까 분자량에서 차지하는 B의 질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지. B는 분자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자량이 A 플러스 B죠. 그럼 이거는 1몰의 질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1몰에서 B가 차지하는 질량을 구한 거라고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이 바뀌는 것 자체는 몰수가 변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어차피 동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몰수가 변해도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은 동일하게 나타날 테니까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질량에서 B가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수를 바꾼다고 해서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바뀌는 값이 아니잖아. 그 얘기지. 그치? 그런 척도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질량 상태로는 쓸 수가 없고 그냥 B의 질량 상태로는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전체 질량분의 B의 질량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8번은 안 해도 되는 건가? 19번 하면 되나요? 23번? 또? 넌 20번이 질문이고 19번? 오케이, 그러면 19번부터 할게요. 자, 19번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XY2가 질량이 18g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부피가 8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의 조건이 애초에 1기압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4리터라고 문제에 아예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풀기 싫다. 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만 했어요. 근데 기억 니은이 다 맞았다고 나서 하기 싫다고 안 했습니다. 왜냐면 기억 니은은 답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림은 화합물 W에서 Z의 구성 원소의 질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W와 X는 각각 AC와 AC2 중 하나이고 Y와 Z는 각각 BC와 BC2 중 하나이다. 원자량은 A에서 C 중 C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W랑 X 맞냐? W랑 X 중에서 누가 AC고 누가 AC2인지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W가 AC 맞죠? W가 H2 AC2지.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A하고 C 중에 원자량의 C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AC 기준으로 했을 때 질량 B는 C가 더 커야 돼. 이게 뭐죠? 뭐에?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에 채워져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질량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뭐 대 뭔지 그거 뭐 대 뭔지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 거. 근데 봐봐. X랑 W가 이렇게 있는데 W는 적은 쪽이 이만큼만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X는 적은 쪽이 개판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대충 보세요. 가는 기준으로 이 정도만 돼야 되는 건데
네가 말한 대로 얘가 AC2가 돼버리면요. 그럼 얘가 AC2가 돼버리면 AC 이렇게 됐을 때 얘는 C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얘보다. AC2랑 AC를 비교했을 때 C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줄어든 게 이쪽이니까 얘가 C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뭐 이쪽이 줄어드는 걸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애초에 뭐가 문제야? 얘 A랑 C 중에 원자량이 C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저 큰 부채꼴이 C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AC일 거면 얘가 C고 얘가 A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AC2가 되면요. 얘가 훨씬 큰 비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반대로 무조건 얘가 AC일 수밖에 해. C가 더 큰 거니까. 그리고 YZ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BC랑 BC2 중에서 이제 Y가 BC에 해당되어야 될 거고. 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21? 23인가? 또 여기 21, 22, 23, 24에서는 뭐 풀면 될까요? 23, 24만 풀면 돼요? 의외로 21번 같은 건 다들 잘했나 봐요? 23번 할게요. 안 풀었네. 여기보다 뜬게 있어요. 아 그래? 23번은 손을 못했어요. 그래요. 실제로 근데 23번은 이 지금 요 페이지에서 제일 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안 중요한 문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23하고 24가 요 페이지에서 제일 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작년에 내신 준비하면서 풀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못 푸는 걸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10분, 100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아무튼 봅시다 그래도. 그림은 같은 질량의 기체 A3와 BA2가 여기서 같은 질량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A3가 4리터고요. BA2가 3리터예요. 그때 얘는 온도는 당연히 일정하다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피스톤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 기준 양쪽의 압력은 어때요? 같아. 한마디로 얘는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니까 몰수가 곧 몰수비가 곧 부피비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피비가 4대3이기 때문에 몰수비도 4대3입니다. 근데 뭐라고? 질량이 같다고. 그러면 얘네 둘의 질량을 뭐 대충 아무거나 잡아. 사실 질량은 어차피 계산에 쓰일 게 아니니까. 질량을 얘를 W라고 잡고 얘도 W라고 잡읍시다. 뭐 1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전 W로 할게요.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그럼 몇 몰인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3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의 원자량을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B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B분의 W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얘 몰수고 얘가 몰수인데 몰수비가 곧 뭐라고? 부피비라고. 그러니까 4대3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겠죠. 그럼 얘는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그게 곧 답일 거 아니에요. Get it? 자 그럼 23번 넘어가서 알실스 가봅시다. 이랬는데 막 마이크 꺼져 있고 이러면 그래 다행이다. 자 24번 그림은 실린더 가와 나의 기체 A와 B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부피가 4V리터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도 이제 방금 위에 푼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대기압도 일정하고 그 상태에서 또 피스톤을 기준으로 양쪽의 압력이 같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해보면 아보가드로 법칙은 일단 성립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얘는 차근차근 접근해 봅시다. 지금 그림에서 주어진 거는 콕이 닫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부피가 4V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콕을 열기 전으로 돌아가서 콕을 열기 전에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콕을 열기 전에
이쪽 용기에 있는 걸 보면요. A가 Wg인 상태에서 V리터였고요. B가 Wg인 상태에서 2V리터였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둘의 질량이 똑같은데, 그치? 둘의 질량이 똑같고 이 둘 사이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그때 부피비가 1대2, 즉 몰수비가 1대2다 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의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콕을 열기 전의 상태를 통해서 우린 이 정보를 알아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요, 사실 이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합니다. 어떻게 푸는 걸 선호하냐면 A는 2B라는 관계식을 얻으면요, 이거는 이걸 써먹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식 그대로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얘는 결국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예요? 2대 1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A를 2, B를 1 이렇게 놔버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찝찝하면 세 번째,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미지수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푸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1을 때려버리는 게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실제로 수능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전부 객관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1 때려버리면 이제부터 문제 푸는 건 지극히 쉬워지겠지. 그렇죠? 왜? 2분의 W, A에서는 그냥 결국은 2분의 W가 V인 거고, 그래서 1분의 W는 2V인 거고, 그러면 요 B의 몰수 같은 경우도 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 왜? 가의 압력과 나의 압력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콕을 열어준 다음에 새로 적용시켜 봅시다. 자, 콕을 열어준 다음에 이제 콕을 열어준 다음에 나의 부피가 4V 리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뭔 소리냐면요. 뭔 소리죠? 근데 이건 진짜 뭔 소리지? 일단 기억은 해결이 됐고, 그쵸? 니은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 지났을 때 A의 부피는 2V 리터이다? 2V 리터? 2V 리터? 쌤이 모르니까 정답이 1번? 예. 나의 부피가 4V 리터가 되었다. 부피가 4V가 있으니까 몰수도 이제 4배가 되고 맞고 맞나? 나의 세 기준은 몰수가 4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부피가 4배가 됐으면 몰수가 4배가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무슨 말에 그리고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A의 부피는 야, 씨발 이거 어떻게 할까? 저 너무 좋지. 2분 2배가 되는 거야 몰수비가. 그러게? 뭐냐 이거? 알려줘 수영아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구해놓은 게 우리가 2분의 W랑 1분의 W 이런 상태로 풀면 애초에 근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나? 모르겠어. 좀 똑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풀이론만 풀어야만 풀 수 있는 거고, 또 미지수를 어떻게 딱 그렇게 잡아야만 풀 수 있는 게 이런 건 되게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아무튼 그냥 답지에 나온 풀이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A가 뭐 저거 구한 건까지 그냥 구해두고 나서
그러고 나서 원래 이제 나한테서 들어있었던 B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콕이 열리기 전 가의 압력이 일기압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압과 같다는 보장, 대기압과 같지 않단 말이야, 가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제일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오는 거였는데, 그게 제일 답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어차피 콕을 연 다음에는 대기압과 같은 거고, 그때 총 부피,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는 피스톤을 그냥 무시하고 모든 기체의 부피를 다 합치면 7V리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7V리터 그 자체에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B는 대기압 기준으로도 V리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원래 부피랑 몰수는 등가 관계잖아. 우리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같은 걸로 아예 생각해버려도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총 기체가 7V인데 그 중에서 원래 나 실린더 속에 들어있었던 B의 양이 V리터니까 빼주고 6V리터만큼이 왼쪽 실린더에 들어있는 총 기체의 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기 콕을 열기 전에 A, B 상태에서조차도 들어있었던 건 6V리터였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근데 그게 1대2의 비율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있는 몰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얘한테는 2V리터만큼이 될 몰, 그러니까 1기압 기준으로 2V리터만큼이 돼야 될 몰인 거고 얘는 1기압 기준으로는 4V리터가 될 몰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사실 아까 몇 기압인 건지도 알 수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럼 이제는 대기압이 1기압인 상태가 바뀌었을 때 얘가 2V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1기압인 상태에서 4V가 되면 1기압인 상태에 원래 V까지 합치면 5V잖아. 그러면 5V, 2V 합쳐서 총 7V인 거 맞고 그 중에서 얘가 2V고 왼쪽 실린더에 1V만큼 들어있고 나서 오른쪽 실린더에 4V만큼 들어있으면 정확하게 문제 조건을 맞춰준 거 맞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만 뭐 그냥 이거는 대충 지나가세요. 왜냐면 수능에 나올 문제 아니니까. 우리가 풀게 될 모의고사 수능에 나올 문제 아닙니다. 24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24번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이거 화투로 풀면 그냥 풀림. 이거 PV는 n분의 W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화투를 배우면은 화원 푸는데 더 이득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냅니다. 화원 수능에. 그래서 배워서 좋을 거 없어요. 화투 배워서 이득 볼 만한 거 절대 안 나옵니다. 화원 수능에. 네. 그래서 여기는 25부터는 25, 26, 27, 28은 여긴 안 풀었어? 25, 26엔 질문이 없었고 그럼 여기 27이 질문이고 25, 28? 푼 게 25, 28이라고? 그러면 못 푼 게 26이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틀렸네. 둘 다 풀었는데. 둘 다 틀렸어요. 그럼 26, 27 이렇게 풀게요. 일단 여기서 자, 26 볼게요. 표는 A비트에 대한 자료이다. A비트의 분자량은 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량이 1g이니까 어떻게 돼요? 뭐 굳이 그렇죠. 몰수를 구하면은 n분의 1 정도로 놓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n분의 1의 부피가 2리터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이거는 이제 이거는 왜 질문인 거죠? 풀었는데 틀렸다고. 아니 그럼 25, 25, 28은 심지어 풀었는데 틀렸다고? 그럼 25도 해야 되는 거구나. 25 볼게요.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XY 두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합물 가랑 나가 둘 다 분자된 구성 원자 수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가나 둘 중 하나는 X2, Y고 나머지 하나는 XY2입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는 X2Y와 XY2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1g의 부피, 이게 결국 1g당 부피인 거고 1g당 부피면 결국 뭡니까? 질량분의 부피인 거지. 질량분의 부피면 뭐야? 밀도의 역수지. 밀도의 역수의 비가 22대 23이라는 거지. 그럼 밀도비가 23대 22지. 근데 밀도비가 뭐야? 분자량 비지.
분자량비가 23대 22인 겁니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보냈어요. 이거는. 딴지로 했죠. 실제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방금 제가 한 형태로의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주어진 위에 적혀 있는 이 글자 자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이게 제일 핵심 과정이 돼요. 1g의 부피는 1g당 부피, 즉 질량분의 부피니까.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면 밀도의 역수고, 그럼 밀도의 역수의 비니까 결국 이건 분자량의 역수의 비. 그럼 분자량비가 23대 22. 오케이? 27번 넘어가 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까? 25번의 정답은 알아서들 구하시고요. 어차피 방금 얘기한 걸로 그냥 풀면 금방 나올 테니까. 자, 27번 가도록 할게요. 제가 2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27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10월? 4월이요. 네, 그래서 표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가에서 다는 임의의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분자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랑 나, 실린더 1에 2에 들어있는 이 가, 나는 둘 중 하나가 AB2고 나머지는 A2B고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때 B 원자수분의 A 원자수가 2니까 나가 A2B죠. 그래서 나가 A2B로 일단 확정이 돼. 그러니까 가가 AB2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가가 AB2로 확정이 되면서 K가 2분의 1인 것도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K가 2분의 1인 것 때문에 다가 A2B4 그렇죠. A2B4인 게 확정이 나죠. 그런 상태에서 기체 부피가 맨 옆에는 그냥 8V, 2V, V는 그냥 기체 부피가 저렇다는 겁니다. 이건 이 자체로 우리한테 뭔가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써먹어야 되는 어떤 장치겠지. 그럼 내려가 봅시다. 기억, 실험식은 가와 다가 같다. 자, 실험식이라고 하면 가 같은 경우는 AB2고 다의 실험식도 AB2죠. 그러니까 실험식 자체가 같은 거 맞고 1g당 B의 원자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나랑 다 중에서 B가 차지하게 되는 비율 자체가 누가 더 커요? 다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1g당 B의 원자수를 따져봤을 때도 뭐가 더 크게 나오겠어? 다가 크게 나오겠지. 이거는 자세한 계산을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고 찝찝하면 계산해보시면 되는 거죠. 부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1g이니까 그냥 나의 분자량은 A 더하기 2B잖아. 아니죠. 2 더하기 B. 그쵸. 나의 분자량은 2A 더하기 B잖아. 그럼 2A 더하기 B분의 1 거기다가 B 원자수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곱하기 1이네요. 네, 몇 몰 있는지 1g당 B의 원자수 1g. 아, 질량이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몇 몰인지 지금 구해야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1g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1g인 거라서 몰수는 그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니은을 풀 때만큼.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니은을 식으로만 빨리 표현해보고 지나가면 그러면 1g당 B의 원자수는 나에 대해서는 2A 더하기 B분의 1이 되는 거고 다에 대해서는 2 더하기 4B분의 4. 2A 더하기 4B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A 원자의 전체 질량비는 1대 2대 3이다. 이제 여기에서 기체 부피가 쓰이나? 전체 질량비 이렇게 되면 기체 부피가 쓰이겠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에선 기체 부피가 쓸 일이 없는 게 얘네들은 지금 가나다가 얼만큼 있는지가 전혀 안 중요한 얘기예요. 실험식인데 지금 얼마 있는지가 얼만큼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니은도 1g당으로 여기서 기준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얼만큼 있는지가 안 중요했던 거야. 근데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A 원자의 전체 질량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지. 왜? 그쵸? 그러니까 8몰, 2몰, 1몰로 보면은 가한테는 결국 A가 8몰게 있는 거고 나한테는 A가 4몰게 있는 거고 다한테는 A가 2몰게 있는 거죠. 그래서 8대 4대 2니까 4대 2대 1 맞죠? 됩니까? 이해되셨나요? 스윙이 다시 가가 A to B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8V, 2V니까 부피 B는 몰수비잖아. A 원자 그걸 못 봤어요. A 원자.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죠? 왜? 자, 그래서 28번 가봅시다. 그림은 기체 가와 나의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AB2, AB3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결국 1g당 분자수라고 하는 거니까 모르겠으면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아, 됐어? 28번 수행이 아니면 다 괜찮은 거야? 수행이니까. 반대로 했어. 그럼 일단 해보세요. 28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막 넉넉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서. 자, 29, 30, 31, 32 여기서는 어때요? 쌤 나이에 빼기 1이요. 제 나이 빼기 1이요? 1번으로 가야 되나? 30살인데. 네. 30번이요. 개 같은 거. 자, 30번 볼게요. 자,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면 그냥 할게요. 30번. 그래서 기체 가가 분자식 A, B 질량이 Y g인 상태에서 부피가 어쩌고 분자수가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NA가 결국 아보가드로 쓰니까 1.5 NA라는 소리는 얘는 1.5 몰이라는 소리야. 이 자체가. 그치? 그럼 AB는 현재 이 자체로 1.5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에서도 ABX가 이 자체로 0.5몰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돼버리니까 그럼 어느 정도 할만하겠지. 왜요? 일단 나가 제일 접근하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왜? 문제 조건이 T도시 1기압이고 그때 1몰의 부피가 28리터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나의 부피가 7리터이기 때문에 얘는 몇 몰입니까? 4분의 1몰이죠. 근데 4분의 1몰의 질량이 1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CO2 44의 분자량을 갖게 되겠죠? 네, 누가 봐도 CO2긴 한데 그래도 CO2라고 생각하지 않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습이 되니까. 그러면 A to B라고 하는 거는 결국 44의 분자량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째 알았노? 당연히 분자수가 0.5몰이니까. 그쵸? 0.5몰일 때 23g이라는 소리는 분자량이 46이라는 소리지. 그쵸? 이렇게 지금 나랑 다에 대해서 분자량을 얻었잖아. 그러면 원자량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겠죠. 왜냐면 아닌데? 봐봐. 2A 플러스 B는 몇이었냐? 44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XB가 46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미지수가 미지수가 3개잖아요. 식이 2개고. 맞는데 식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카에서 분자수가 1.5몰인 건 알고 있어도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잖아. 뭘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는 분자당 원자수가 2개죠. 근데 분자수가 1.5몰이잖아. 그럼 얘 원자수는 3몰이죠. 분자수가 1.5몰인데 그러면 이제 A, B 둘 다 하면 3몰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총 원자수 3몰이겠죠. 그치. 근데 다는 0.5몰이죠. 네네. 그리고 얘는 1 더하기 x 더하기 1만큼 있죠. 네네. 그러면 얘는 그냥 0.5 곱하기 x 더하기 1이죠. 근데 이거와 이거의 비가 4대 1하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대 이게 2대 1이라고. 그럼 x 값이 나와. 대입한 다음에 a, b 값 구하면 돼. 라는 흐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을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30번은 그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2019학년도 9월 모평 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30번은 이 문제가 발전해서 현재 우리가 풀고 있는 18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풀게 된 문제들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거는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발전된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30번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30번 같은 문제들은 이렇게 푼다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결국 뭐야? 그냥 주어진 정보에서 최대한 그 정보만으로도 어떻게든 답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잖아. 사실 1단원이 내용이 안 많아. 뭘 써야 될지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해도 돼. 됐죠? 또 36번이요. 37번이요. 말고 또 35. 뭐야 31, 32는 다 괜찮은가 봐요. 예.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35. 33, 34, 35, 36에서 뭐 몇 번 질문이라고? 330이랑 35. 35는 진짜 나는 진짜 그냥 다 6.0, 6.6 곱하기 10에 23승 곱하면 다 나오는구만. 네, 그렇다고 하고 그럼 32 가시지. 네, 35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예 푸는 방법이 저게 맞습니다. 봐봐, W 원자 한 개의 질량이 6분의 1 곱하기 10의 23제곱 마이너스 C 23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1몰의 질량이지. 그럼 1몰의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제곱이죠. 그래서 W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 한 개의 질량이니까 그럼 6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의 질량을 구할 때는 그만큼 곱해주면 돼 그냥. 그럼 W의 1몰의 질량이 1인 게 되네요. 그럼 W는 수소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X도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도 지극히 옛날스러운 문제긴 해요. 36번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자, 36번. 표는 임의의 원소 A, B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A의 질량이 2.7이고 바바위 지바보 4절까지. 엔건냐마 아니 이거 막 동리원에서 나오길래 그냥 딱 문제 한 번 읽고 김쌤한테 이제 처리시켜야겠다. 그거 할 뻔.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다 해보진 않았죠. 사실. 봐봐. 일단 AB3에서의 그러니까 실험식 AB3일 때 A의 질량이 2.7이고 B의 질량이 1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가에선 절반만큼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AB 1.5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뜻? A2B3라는 뜻이지? 그래서 가의 실험식은 A2B3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동위원소의 존재비는 10A 대 11A가 1대 4이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AB3 너무 이상하네요. AB3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2.7g이고 B가 10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B가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B는 원래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1몰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B는 16 곱하기 3, 즉 48g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48g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얘가 지금 몇 몰이란 뜻이야? 4분의 1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A가 1몰의 질량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의 4배. 즉 7에 28이니까 여기다가 10.8g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A의 원자량이 10.8이라는 소리지. 왜? A 1몰의 질량이 10.8이니까. 그러면 A의 원자량이 10.8이 나오게 A의 평균 원자량이 10.8이 나오도록 계산하면 뭐야? 1대 4가 맞죠? 네, 10A 대 11A가 그래서 1.8이 맞습니다. 그래야 평균 원자량이 10.8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뒤늦게 터지네. 아무튼 같은 질량에 포함된 A 원자수는 AB3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 A to B3였나요? 아까? 응.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미 분자량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험식량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1몰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58.8의 분자량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얘는 따로 구할 필요도 없는 게 48에다가 이것만 2배에서 더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좀 6이고 9 69.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자세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9.6분의 같은 질량이면 질량을 1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69.6분의 2인 거고 얘는 58.8분의 1인 거잖아.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지. 당연히 같은 질량으로 놓고 나면 A가 가가 더 많겠지 뭐. 어? 69.4 아니에요? 왜? 69.4 아니에요? 왜? 10점 더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다 10.8 더하는 거잖아. 21.6을 48에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69.4가 나오지 않아? 좀 아! 나 지금 소수점 계산 이상하다. 이상한데 좀 때려. 대체 뭐 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이미 11시 50분이야. 어? 진짜요? 어. 와 감사합니다. 뭐가요? 네 맨날 잠 안 자고 와야겠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빨리 갔네. 아니야. 그래서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자, 37번. 야, 37번 맞냐? 네, 진짜 열정의 흔적이 있지만 풀지 못했네. 2번 했다가 자, 지금 요 페이지에서 질문 뭐 있어요? 아마 39번도 거의 100% 질문일 텐데. 아니요, 저 39 맞았습니다. 오, 잘했어. 쩔죠? 40번은? 40번도 맞았어요. 오, 잘했어. 38번? 맞았죠? 오, 그럼 37번 질문이야? 수영이는? 그냥 손을 들었어, 여기는? 여기는 아직 안 풀어본 페이지일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요, 37번하고 한 문제만 더 골라서 풀어보고, 그러면 어차피 시간 끝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40번 정도나 39번 정도, 38번, 이 세 문제 중에 하나만 골라 풀어도, 뒤에 거랑 연결될 겁니다. 풀이 방법은. 아무튼 37번 볼게요. 다음은 임의의 원소. 근데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37번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은 임의의 원소 A와 B로 구성된 기체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아니에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한 거 말아요. 이거 푸는 거 말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39랑 40 말고 그럼 이 페이지 넘어가서 네가 뒤에 질문인 것 중에서 하나를 해보자. 아 진짜 궁금했던 거. 42번. 그런 거. 42번? 아니 그럼 42번 딱 좋네. 42번 진짜 아, 이거- 궁금했는데 풀고 싶게 생기지 이런 거요. 않았어요. 저 막 기체 2개 들어있는 거. 몇 번이야? 못함. 몇 번인데? 몇 번? 뭐 42, 43도 있고 뭐 있는데요, 되게. 아, 그래. 그러니까 42번 하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42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수능에 나와요. 당연한 거겠지. 2022학년도 수능이면 그래봤자 재작년 수능인데. 그래봤자 재작년 수능이기 때문에 되게 최신 문제란 말이에요. 2024. 그래서 얘는 되게 최신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봅시다. 자, 표는 용기, 가와 나에 대한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나에서 이거 사실 근데 나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내 유튜브에 있음 이거 풀이. 이 문제요? 작년에 하셨어요? 학년 고3들한테 풀어줬었으니까. 아무튼 내 유튜브에 있는 풀이긴 한데 아무튼 일단 그래도 오늘 같이 풀어드려야 되겠죠. 일단 같이 풉시다 이건. 야,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기체의 질량이 55W고
그러니까 가에서는 55W고 나에서는 23W고 이거는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차차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Z 원자수분의 X 원자수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시작할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위 질량당 Y 원자수 요거까지 다 식으로 표현해 보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요 A, B, C, D 라고 놔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얘가 A몰, 얘가 B몰, 얘가 C몰, 얘가 D몰 놔버리라고.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식으로 표현되겠죠. A, B, C, D 네 가지 미지수에 대해서 사실 위에 거 두 개에 대해서는 두 개의 미지식에 대한 식 요거 밑에 거에 대해서는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Z원자수분의 X원자수를 나타내 보려고 하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한번 아예 나열해 봅시다. X원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A개가 되겠죠. 얘한테는 없으니까 0개가 됩니다. 얘한테선 C개가 되겠고요. 얘한테는 2D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Z원자수도 그냥 나열을 해볼게요. Z원자수는 얘한테 0개가 되겠고 4B개가 되겠고 얘한테는 0개가 되겠고 얘한테는 4D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Z원자수분의 X원자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4B분의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Z원자수분의 X원자수는 4D분의 C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얘가 16분의 3인 거고 얘가 8분의 5인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CD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맨 뒤에 있는 거 이제 단위 질량당 Y 원자수 상대값 이런 것도 이제 써줄 수 있다고 해보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뒤에 연달아서 그릴까요? 그냥 뒤에다 계속 씁시다. Y 원자수는 얘는 2A가 되겠고 얘는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2C가 되겠고 얘는 0이 될 겁니다. 근데 단위 질량당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Y 원자수를 질량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질량 앞에 나와 있지. 그럼 얘는 결국 55W분의 2A 더하기 B고요. 얘는 23W분의 그쵸 2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3대 11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랑 이거의 B가 23대 1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린 A, B랑 C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애초에 A, B에 대한 관계식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CD에 대한 관계식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지. 뭐 나에서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이 16분의 15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풀어나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 풀긴 싫다 나도. 16A 풀고 쉽게 생기지도 않았네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는 뭐예요? 4대 3. 3대 4. A 대 B면 3대 4.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한쪽은 편하게 잡아버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미지수 중에서 하나 정도는 무시해도 돼. 나머지를 그 무시한 애한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잡힌 순간 A를 3, B를 4로 놔버리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A, B 미지수가 아예 사라져버리지. 그럼 이 위에서에서 미지수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밑에 값이 다 숫자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요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요 18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보면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답도 없는데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생각보다 나열해놓고 식 뽑아내는 건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투자하고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저는 50점이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닌 이상은 어차피 19번하고 20번 중에선 하나만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18번에 투자할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19번하고 20번 중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유형으로 그냥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19번은 양적 관계고 20번은 보통 아니지. 19번은 보통 중화 반응이고 20번이 보통 양적 관계가 나오니까 틀린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하나 틀려서 40
7. 1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화학은 어차피 컷이 높아도 48이 나올 때가 있기는 있는데 1컷이 48이 나올 정도로 쉬우면 여러분들도 47 맞출 정도 실력이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47 맞출 실력이면 1컷이 48일 때 여러분들 그 점수 맞출 수 있어요. 애초에 킬러가 쉽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서. 그래서